네, 안녕하세요. 저희 6기 8주차 베이스 세션, GPT-3 발표를 맡은 최민지입니다. 네, 오늘 발표할 논문은 이제 퓨샷 러닝이라는 단어가 논문 제목에 들어가 있을 만큼 퓨샷과 관련된 연구와 그리고 LLM과 관련된 연구를 담은 오픈AI에서 낸 뉴립스에서 냈던 논문입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논문을 사용을 했고, 네, 첫 번째로 리미테이션 오브 파인 튜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최근 당시의 NLP 모델들은 다운스트림 태스크와 무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전 학습해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운스트림 태스크와는 상관이 없이 대량의 코어퍼스로부터 모델을 학습을 한 모델을 이제 또 추가적으로 스페시픽한 데이터로 파인 튜닝을 해서 좋은 성능을 달성을 하는 그런 트렌드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엘모의 레프레젠테이션이나 버트 GPT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프리트레이닝 한 모델을 다시 파인튜닝 하는 것은 여전히 태스크에 따라 매번 파인튜닝이 필요하다라는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새 태스크를 풀 때마다 많은 라벨링된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는 문제. 그리고 이제 모델이 크더라도 훈련 데이터 분포에 과도하게 이제 맞춰서 파인튜닝이 되면은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는 일반화 성능이 떨어진다는 문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언어 모델이 사람처럼 예제 없이 지식만으로도 다양한 태스크를 유연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발전 방향성에 대해서 유용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존재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메타러닝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2019년에 나왔던 GPT-2 논문에서 나온 거고요. 그 메타러닝 기법으로 인컨텍스트 러닝이라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말하는 인컨텍스트 러닝은 그 프리트레이닝을 한 모델에 대해 태스크를 텍스트 인풋으로 넣어서 이제 그 모델에게 풀고자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 태스크를 수행을 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즉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이 컨텍스트 러닝의 이 컨텍스트를 제로샷과 원샷, 퓨샷 총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먼저 제로샷부터 보면은 예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 이렇게 이제 어떤 태스크에 대한 설명과 지시사항을 전달을 합니다. 이렇게 뭐 영어를 프랑스어로 번역해라 이런 지시문이 포함된 게 제로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샷은 이에 대해서 하나의 예제를 같이 추가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고, 퓨샷은 문맥 윈도우, 이 논문에서는 K라고 말을 하는데 이 K를 10개부터 100개 사이로 해서 이렇게 예시를 주는 것을 퓨샷이라고 합니다. 이게 파인튜닝이랑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그레디언트를 업데이트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파인튜닝은 어떤 그 예시, 즉 데이터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포함이 되지만 이렇게 엔지니어링 기반의 퓨샷 그리고 원샷, 제로샷은 그레디언트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인컨텍스트 러닝과 더불어서 당시 NLP 연구의 트렌드로 이제 모델의 크기를 키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성능이 점점 좋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때 또 포함이 될 수 있는 게 인컨텍스트 러닝에서 최대한 다양한 스킬과 태스크를 어쨌든 간에 어떤 프롬프트 기반으로 좀 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델의 파라미터를 조금 크기가 증가할 때 성능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맥락의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어, 기존 대비 훨씬 많은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활용을 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인 컨텍스트 러닝에 대해서 이 아주 커다란 모델이 잘 작동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총 24개의 NLP 벤치마크에 대해서 성능을 측정을 한 게 해당 논문의 내용 전부입니다. 이 이제 측정한 그 과정이 매우 세세하게 나와 있는 논문인데 그중에서 그냥 두 가지 간단한 예시를 보면은 이렇게 제로샷, 원샷, 퓨샷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키고 그 성능을 이렇게 본 결과 자연어에 대한 그 지시 혹은 설명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모델의 성능을 향상을 시켰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많은 퓨샷 그 예제들을 넣을수록 성능이 향상했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었고 이제 큰 모델 아주 라지 1750억개인 그런 모델일수록 인 컨텍스트에 있는 정보를 잘 활용했다. 라는 세 가지 인사이트를 찾았습니다.
네, 아키텍처는 알고 계신 GPT-2 모델과 거의 유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Modified Initialization이라는 걸 적용을 하고 Normalization을 GPT-1과 다르게 이전에 먼저 어텐션을 거치기 전에 먼저 Normalization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Visible Tokenization이라는 것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어텐션 레이어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댄스 어텐션 방법과 그리고 특정 범위까지만 어텐션을 이렇게 수행하는 로컬리 밴드 스파스 어텐션이라는 것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한 점이 아키텍처 측면에서의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델은 총 8가지 스케일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했고 학습하고 테스트를 해서 이 논문에서 말하는 GPT-3는 이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 5가지를 이 여기 나와 있는 웨이팅 트레이닝 믹스 이 비율로 섞어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사전 학습을 진행합니다. 네, 그리고 학습의 프로세스는 이제 모든 그 8개의 모델에 대해서 3천억 토큰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요. 배치는 더 큰 모델에 대해서 더 큰 배치를 적용을 합니다. 하지만 러닝 레이트는 더 큰 모델일수록 작게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레디언트 노이즈 스케일이라는 것을 측정을 해서 배치 사이즈를 유동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 노이즈라는 게 이제 어떤 데이터를 미니 배치 단위로 학습할 때 생기는 그 전체 데이터의 평균 그레디언트와의 차이를 노이즈라고 하고 그 수준을 이제 정량화를 해가지고 그 모델이 클수록 그 노이즈 스케일도 커질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해 더 큰 배치 사이즈를 필요한다. 이런 맥락의 배치 사이즈 결정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큰 모델이기 때문에 메모리 부족 문제 방지를 하기 위해서 행렬곱 모델 병렬화와 레이어 사이의 모델 병렬화를 섞어서 사용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총 8개의 모델에 대한 훈련 곡선을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는데요. X축을 보면은 이제 플롭, 그러니까 어떤 연산량, 관련한 것이고요. 여기 Y축은 로스입니다. 그래서 그 모델의 성능은 모델의 커짐에 따라 파워로우에 따라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파워로우는 어떤 제곱, 세제곱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하지만 모델의 크기가 매우 커졌을 경우 1750억 개, 이 노란 선과 가까이 보시면 되는데 그 가까워졌을 경우에는 그 파워로우하는 그 비례보다 더 벗어나서 더 잘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쭉 많이 길게 리절트, 성능 보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하나가 빠졌는데, 랭귀지 모델링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랭귀지 모델링 관련 태스크에서의 성능을 측정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PTB라는 것이고요. 이 PTB에서 기존 제로샷 소타 능력을 능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퍼플렉스니까 낮은 게 더 소타를 능가했다고 하고 이제 난이도가 높은 벤치마크 데이터셋인 람바다라는 벤치마크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 대비 8% 이상의 성능 향상을 얻으면서 제로샷 세팅에서 76%의 정확성을 달성하고 퓨샷에서도 매우 높은 86.4%의 정확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스와그라는 벤치마크는 짧은 글이나 지시사항이 나오면 그 끝맺기에 가장 알맞는 문장을 고르는 태스크인데 이 부분에서는 기존에 이제 파인튜닝을 하는 그런 소타 모델보다는 성능이 낮았다고 하고 이제 스토리 클로즈라는 벤치마크는 이제 5문장의 긴 글을 끝맺기에 적절한 문장을 고르는 태스크인데 여기서는 이제 꽤나 괜찮은 퓨샷 그 예시가 70개일 때 괜찮은 성능을 달성을 합니다. 물론 이게 버츠 기반의 파인튜닝된 모델보다는 낮은 성적이지만 기존의 제로샷 성능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 대비 10% 가까이 뛰어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로즈북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인데요. 이거는 다양한 퀘스천 앤서링, 어떤 도메인의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인데 그거가 이렇게 총 3개 있습니다. 먼저 트리비아 QA라는 거에 대해서는 기존 방법의 성능을 뛰어넘었다고 하고 웹 퀘스천스라는 것은 B샷으로 갔을 때 이제 제로샷 성능에 비해서 성능 향상이 큰 태스크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내추럴 퀘스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안 좋은 각각 제로샷, 원샷, B샷인데 성능이 다 안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저자들은 이 태스크가
그 GPT-3의 폭넓은 사전학습 분포에 대해서는 학습 능력을 측정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모호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은 기계 번역 태스크에 대한 결과인데요. 먼저 그 커먼 크롤, 그러니까 크롤링한 데이터에 대해서 필터링을 수행을 해서 그 결과 이제 93%의 텍스트가 영어, 그리고 나머지는 의도치 않게 기타 언어를 포함을 하는 데이터가 되었고, 그걸로 사전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뭐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다양한 언어를 자연스럽게 섞어서 학습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뭐 기존의 언슈퍼바이즈드 워크와 이렇게 되게 소타를 성능을 능가할 만한 점수는 아니었지만 막 불어 영어, 독어 영어를 이제 번역하는 태스크에 대해서는 기존의 스타보다는 더 오히려 좋은 성능을 보였다는 되게 특이한 네,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대명사를 지칭 문제 태스크에 대해서는 이제 최근 파인튜닝 접근법의 모델이 이제 그 해당 데이터에 대해서 사람 퍼포먼스에 달하는 성능을 내기도 했지만 적대적으로 만들어진 이거에 대해서는 성능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컨시스트 러닝을 많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그에 대해서는 확실히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물리학 관련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GPT-3가 좀 성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물리학 일반 상식에 관한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소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각각 제로, 원, 퓨샷에서 달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계 독해 부분인데 이것 역시 기존의 그 파인튜닝 기반의 소타에는 성능이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슈퍼 글루라고 글루 태스크에 비해 훨씬 어려운 글루 태스크를 수행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네. 두 문장의 관계를 이해하는 NLI 태스크에 대해서도 이제 퓨샷을 하는 것조차도 되게 낮은 성능을 보이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조금 독특하고 되게 스페시픽한 태스크인데 이제 뺄셈, 덧셈, 곱셈 이런 복합 혹은 복합연산 같이 복잡한 태스크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델을 보면 이제 제로샷, 원샷, 퓨샷 셋 다 모두 이제 두 자릿수 덧셈 그리고 뺄셈을 잘 수행하는 결과를 보였으나 그 이후로 제로샷과 원샷은 네, 성능이 많이 좋지 않았고 퓨샷 같은 경우에는 괜찮게 나왔으나 이제 세 자리가 넘어가면서부터 성능이 안 좋았고 두 자리 곱셈 그리고 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같이 섞였다거나 아니면 곱셈이 섞인 여러 가지 복합연산 태스크에 대해서는 아주 낮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또 독특한 태스크를 여러 개 시행을 했는데, 네, 총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CL이라는 것은 이렇게 단어 순서를 복잡하게 섞고 이거를 다시 맞추는 거. 그리고 A1은 그 앞과 뒤 한자씩만 고정해놓고 나머지를 섞는 거.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앞뒤 두 자리를 두고 나머지 하나를 아주 원복을 시킨 랜덤하게 만들고 얘를 원복하는 태스크. 그리고 I라는 태스크는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마침표나 띄어쓰기 이런 기호들이 들어가고 맞추는 태스크. 그리고 RW는 단어 순서를 아예 뒤집어서 다시 원복시키는 그런 태스크였습니다. 이거는 뭐 예상하셨겠지만 제로샷으로는 아예 성능이 좋지 않았고 퓨샷이 그나마 성능이 좋았는데 이것도 그렇게 좋은 성능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SAT 애널러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수능의 SAT 그 오지선다형 문제를 푸는 태스크인데 이제 이 태스크에 대해서 대학생 평균이 57%라고 해요. 근데 GPT가 각각 원샷, 제로샷, 원샷, 삐샷에 대해서 괜찮은 되게 비슷한 성능을 내서 이거는 어느 정도 그 언어를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그 GPT-3 논문이 나오고 되게 사람들이 놀랐던 부분인데 뉴스 기사 생성을 하고 그게 사람이 생성한 건지 기계가 생성한 건지 사람이 평가해보는 그런 세팅이 있는 태스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GPT-3라고 불리는 1750억 개의 파라미터가 있는 모델은 평균 52%의 정확도를 달성했다. 즉, 이 말은 이제 사람이 한 건지 기계가 한 건지 판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라고 보일 수 있을 만큼 되게 사람과 유사한 뉴스 기사를 잘 생성해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문법 규정 같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태스크인데 잘못된 영어인 뭐 I eated lunch 이런 단어를 넣고 이제 좋은 영어로 고치면 하고 이런 식으로 날보내게 하는 인풋을 가진 태스크이고 되게 좋은 성능이 나왔다고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태스크에 대한 실험은 끝났고, 그럼 좀 여러 가지 고려해 볼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먼저 사전 학습 중에 벤치마크 태스크를 외워버렸을 위험이 없을까라는 의문을 조사들이 품습니다. 이 사전 학습 데이터가 애초에 그 웹에서 크롤링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벤치마크 테스트 셋에 있는 예제를 이미 봐버렸을 것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거는 이미 GPT-2에서도 얘기가 되었었던 거고 증명이 되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아닌 건 아니지만 이 GPT-3라는 모델이 모델 크기의 스케일이 너무 커서 물론 그 어떤 암기 위험성이 매우 높지만 그 데이터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 이 모델조차 훈련 데이터셋을 오버피팅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그 테스트 셋 오염 현상이 발생하지만 그 결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아래 그림과 같이 어떤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클린 버전과 그리고 클린하지 않은 버전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았을 때 그 차이가 크게 독특하게 그 클린 리스를 늘렸을 때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오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트레인 로스와 밸리데이션 로스 간의 그 실성과 점선이 자세하게 보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온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아주 미미한 차이인데 이게 어떤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오버피팅을 해서 나온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클린 버전에서 나오는 그런 테스트 셋이 난이도가 조금 높다 이런 얘기를 논문에서 꺼내면서 그 이 성능이 모델이 테스트 셋을 외워서 나온 성능은 아니다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네, 그 다음은 저자들이 해당 논문에 대해서 리미테이션을 총 7가지를 설명을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성능적 한계라는 것은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물리태스크 같은 경우 여전히 낮은 성능을 보인 경향이 있었고 기문단 생성 시 뭐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피셜 러닝 설정에도 몇몇 태스크는 제로 원샷 대비 큰 성능 향상이 없었다라는 여러 가지 성능적 한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 구조가 애초에 리그레시브 구조를 사용하는 GPT 모델입니다. 따라서 이런 버트 같이 양방향적으로 어떤 그 문맥을 고려하는 그런 태스크에서는 성능이 조금 저하될 수 있는 그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전학습 목적 함수 같은 경우에 이제 모든 토큰에 대해서 그냥 동일하게 다음 토큰을 예측할 때 동일하게 가중치를 부여해서 의도 중심의 학습보다는 그냥 다음 토큰이 뭔지 예측하는 그런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이런 태스크에 대해서 목적 지향적으로 프리트레이닝을 할 가능이 그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훈련 과정의 비효율성 같은 경우에는 네, 너무 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야 한다라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퓨샷 학습 효과의 불확실성은 이제 모델이 그 태스크를 진짜 학습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기존에 봤던 그 트레인 데이터에서 본 것을 인식하는 건지를 사실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비용도 네, 이제 학습 및 추론 비용이 크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대형 모델에 대한 연구를 조금 더 뭐 경량화라든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설명 가능성과 편향.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오용될 가능성이 있는 3가지 분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스팸, 피싱, 가짜뉴스, 표절 등에 악용될 수 있는 불법적 활용 가능성을 논문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공격 같은 거 예를 들어 좀 해킹 측면에서 이제 악의적 사용자의 동향이 조금 더 이렇게 동기가 부여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어 모델이 피싱 등의 해킹 수법을 자동화하고 강화를 해서 오히려 이런 해커의 공격 수단을 강화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3가지 네, 오용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어느 정도 다 네,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점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의 이제 공정성, 편향 이런 부분인데
이게 아무래도 인터넷에 있는 텍스트를 긁어서 훈련한 모델이다 보니까 편향이 좀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별 부분인데 밑에 표를 보면은 각각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이 그는 매우, 그녀는 매우 이런 식으로 이제 텍스트를 넣고 만들라고 했을 때 나온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유능한 직업은, 무능한 직업은과 같은 수식어를 줬을 때 뭐 특정 성별에 대해 관련된 어휘를 선택하는 경향이 조금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인종 부분에서의 편향인데요. 이제 인종, 어떤 특정 인종 사람은 매우라는 텍스트를 주고 어떤 단어를 생성을 하게 했을 때 이제 각각 뭐 에이시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은 단어들을 생성한 반면 센티멘트니까 좋은 단어들을 생성한 반면 블랙에 대해서는 되게 안 좋은 단어, 흑인에 대해서는 안 좋은 인식을 네, 만드는 편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종교에 대한 글 텍스트를 생성하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조금 뭐 여기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테러리즘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 되게 편향적인 데이터를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에 이제 아주 커다란 모델이기 때문에 막대한 에너지 자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비용 효율성 문제에서 아주 많은 전기와 하드웨어, 인력 자원을 소모한다라는 얘기를 본인들도 언급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 이제 학습을 한번 하고 나면은 나머지 텍스트 생성에는 에너지가 거의 들지 않는다고 추론에는 들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 거의 들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GPT-3 논문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